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하기로 했다.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천 번복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죠. 들어보시죠. 도로친박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위원장은 공천 번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 연수울에 공천됐다가 번복되는 바람에 다시 민경욱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된 민현주 전 의원 일부에서 연결합니다. 핵감자 핵세일 10kg 한 상자에 5,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강원 감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자 판매상을 자체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폭주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 3부에서 만나봅니다. 17만 9,096명의 찬성 74.1%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전당원 투표를 거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중심으로 댓글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 시간에 이번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에서는 입대 파티를 즐긴 가수 승리 씨와 미성년자 새벽방송 출연 논란을 일고 있는 미스터트롯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1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성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남병 전략공천에 대한 당내 비판에다가 최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가 6개 지역구 공천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공천 갈등이 확산된 점도 사직카드를 던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바로 그 논란의 6개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 인천 연수 을인데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이 경선 기회를 얻었는데 이 결과에 반발하며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민현주 예비후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예, 당초 인천 연수을은 민 후보께서 단수 공천 받은 지역이죠? 예, 제가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 의원은 컷오프 됐었고, 민경욱 네. 의원. 그런데 이 번복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바로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컷오프 됐던 후보가 현역 예. 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이유 하나만 저는 그것도 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번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을 하라고 나온 거죠. 그것도 당이나 공관이 직접 저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 결과 다시 경선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최고에서 왜 재심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얘기 안 했고요. 예. 공관위에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후보 자격이 없어서 컷오프했던 후보를 왜 다시 경선을 붙여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당에 공식적으로 항의는 해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 자체 그 절차가 예. 지금 열려져 있질 않아서 그 재심 요청밖에는 없거든요. 공식적인 절차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에서 일단 발표가 나면 다시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당에서는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요.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경선하기로 했는데 후보님께는 아무런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측근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도로 침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측근을 뜻합니까? 그렇죠. 제 시민 들어온 6개 지역 자체가 예. 각각 하나하나에 다 특성이 있겠죠. 예. 그런데 공관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한두 번의 토론이 아니라 대여섯 번, 어떤 경우 많은 경우 10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 최고위로 보낸 건데요. 예. 그 중에서 황교안 대표가 각별하게 챙기는 부분이 이제 연수울 지역의 지금 현역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특히나 그 6개 지역 모두가 다 제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딱 찍어서 연수울에 대해서 현역 의원 컷오프 했던 것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구 달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현역이 컷오프 됐지만 컷오프된 현역은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외만 다시 한번 경선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예. 자, 이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에 최고위에 넘겼고 오전 최고위 이후에 공관위에 그 결과를 요청했고 공관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열어서 바로 2-3시간 만에 바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 한마디에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그 공관위원들이 바로 승복하는 결과, 폭조각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예. 처음부터 경선을 하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자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아마 막말 문제가 컸을 것 같은데, 컷오프를 시켰다가 다시 경선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민 후보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고. 네. 왜냐하면 연수울 지역 후보 심사하는 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그 심사 기준이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몰이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는 공천하지 않는다. 예.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적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에선 제의를 요구했고 공관위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받아들여서 경선한 것은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민 후보께서 도로 침박당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수 야권이 지난 2월에 매우 어렵게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어려움도 정말 많았고요. 여전히 생각의 차이도 좀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그 대의 하나만으로 뭉친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희생과 양보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몇몇 공천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2월에 했던 그 통합 정신은 다 사라지고 과거 구태의원했던 국민들께 외면받았던 과거 새누리당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도로 침박당이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도저히 수도권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50% 이상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데요. 예. 그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판적 지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다는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천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천 결과를 보면서 다 등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이 총선을 치러야 우리가 결과에 있어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번 번복이 됐는데 재번복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선에 그러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선 경선 참여 여부를 언급하기보다는요. 예. 오늘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사퇴하시면서 한 말씀 중에 예. 일부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까지 언론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를 번복한 거거든요. 예. 이런 잘못된 판단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으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한 번에 있을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 관련된 다시 말도 안 되는 번복이 된 이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면 제가 그 다음에
경선 참여나 향후 제 일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당의 입장을 한번 일단은 들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 경선 혹시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아직 경선 일정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자, 김영우 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그 황교안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또 김 전 대표가 또 들어와서 다시 공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듣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심을 읽어내는데 이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텃밭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수도권 선거 흔들리는 민심 풍향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은 예. 이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 출마도 하고 있고 어쨌든 수도권에서 저희가 이겨야 이번 총선의 승리를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에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이제 영입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당에 들어오셔서 선대위원장을 하신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로 합류를 하셔서 지금 흔들리는 이 보수 당의 모습을 좀 바로 잡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선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총선도 그렇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보수 정당의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중도층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네. 아까 뭐 도로침박당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죠. 도로침박당으로는 중도를 못 잡는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판적 지지를 미래통합당의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중도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라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보다는 공당이 어떻게 제 길을 가는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지에 따라서 마음을 주셔도 하다가 마음을 다시 빼시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인 일련의 몇몇 공천 과정의 잡음은 빨리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또 당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그 포함해서 네. 저희가 인터뷰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울 민현주 예비후보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코너로 돌아옵니다.